마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이야기, 설기문의 마음 세상입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앞 시간에 종소리를 듣고 침 흘리는 개와 관련한 실험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 형성이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조건 형성은 서로 연관이 없던 자극과 또 다른 자극, 또는 자극과 반응의 연결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결합 또는 연합이라고도 하고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 그 조건이 의미 있는 결과 또는 원하는 특정한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 관련성을 가진 의미 있는 무엇으로 바뀌는 것이 곧 조건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 우리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법을 모릅니다. 처음에 그것을 배울 때는 특정한 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왼손과 오른손의 사용법도 모르고 어느 손가락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익숙지 않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두드리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을 익히게 되지요. 이 과정 자체가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전기기계나 전자기계에서 리모컨을 사용하는데 그 리모컨에서 특정한 버튼을 누르면 기계나 기구가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작동한다는 것. 처음에는 그렇게 리모컨 사용법을 배웁니다. 이것 또한 조건 형성에 해당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계나 기구는 기계적, 전기적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지만 인간의 행동의 경우에는 무의식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발되고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조건 형성의 예는 무수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파란불에는 주행을 하고 빨간불에는 멈추는 것도 횡단보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파란불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지만 빨간불이 켜 있으면 파란불이 올 때까지 멈추어서 서서 기다리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도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모두 조건 형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 형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를 때는 보상이 주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벌이 주어지거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보상이라고 했을 때는 칭찬, 격려 또는 어떤 상 이런 것이죠. 반대로 벌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해서 벌금이 부과되거나 벌점이 부여되는 그런 것이 예가 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가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종소리 다음에 보상에 해당하는 먹이가 나온다는 조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칭찬이나 상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조건,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도 되고 또 세계대회, 올림픽 대회도 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면 메달을 따게 되면은 포상과 상금을 받게 된다는 그런 보상이 주어진다는 조건이 각각 있기 때문에 원하는 행동 반응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힘든 훈련 과정, 하기 싫은 공부 또는 부모의 심부름 이런 것들을 그래도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이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 보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심리 사회적 보상에 해당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 행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죠. 자, 이 모든 과정에서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한데 바로 그 반복 연습에 따라 원하는 특정한 결과가 생긴다는 하나의 공식이 또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따로 자극이 없거나 조건이 없어도 이제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행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 이미 앞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인용된 바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놀란다는 행동에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놀람이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뿐만 아니고 감정 또한 하나의 조건 형성의 결과일 수 있고 경험 또는 학습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생 코끼리 조련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고 조련할 때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에서 말한 조건 형성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크게 작용하는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야생 코끼리를 잡아서 가두면 코끼리는 당연히 도망가려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조련사는 코끼리를 특히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말뚝에 박아서 코끼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쇠사슬로 단단히 묶인 코끼리는 어쨌든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할 텐데 그렇게 할 때마다 발목이 아프고 나중에는 심지어 피도 나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끼리는 도망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고통만 더해질 뿐 결국에는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 번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가운데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졌을 그때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예 더 이상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생 코끼리는 결국 자신의 불쌍한 신세나 처지를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신체적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을 체험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고통을 받기 싫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자체가 이제는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끼리에게는 도망가고 안 가고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반경을 벗어날 때 신체적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쇠사슬의 길이보다 좀 더 멀리 나가면 쇠사슬이 조여오는 힘 때문에 고통을 받고 발목이 아프고 피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는 아예 고통이 올 만한 거리 또는 반경, 범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거나 도망가는 법 자체를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될 때 조련사는 비로소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야생 코끼리는 이제 도망가는 법 자체를 잊어버리고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기억 때문에 아예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돼도 결국에는 도망가지 못하는 온순한 코끼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일종의 조건 형성의 원리가 적용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무력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무력감,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내가 애를 써도 내가 발버둥 쳐도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도 시도도 애를 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눈물 나게 경험과 체험을 했고 배우고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학습된 무력감이 그 우울증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더욱 고통만 당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차피 해도 안 된다 하면 할수록 힘만 들고 오히려 고통만 더해간다 이런 것을 학습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 노력 자체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고통 속에서도 야생 코끼리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의욕, 의지 또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울증 상태로 가는 것이죠. 자, 우울증과 같은 이런 감정적 경험들 또는 그 결과가 결국은 야생 코끼리 경우처럼 학습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치며 우리는 6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상 설기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